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공포될 전망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은 어제 오전 정부에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이라는 것을 의결하셨습니다. 이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해병대원 최상병 특검법, 이 세 개의 특검법을 오늘 의결해서 이 특검이 조만간 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특검을 대통령이 곧 임명하면 특검이 또 자신에 맞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명을 해서 대규모 특검이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적폐청산 시즌2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뭐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 의원님 민정수석실에도 계셔보셨는데 적폐청산 시즌2 시작될 것 같습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통합한다면서 그렇지만은 내라는 이거는 그냥 덮어두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는 전말을 자초지종을 탈탈 털어야 되고 또 거기 관여된 사람들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후보 당시에도 이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또 취임식 때까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예. 날 뽑은 사람도 문 대통령과는 다르다. 네. 아니, 그건 네. 완전히 좀 다르죠. 그런데 취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적폐청산 들어갔지 않습니까? 뭐 이건 처음부터 대놓고 이 국사범이기 때문에 내란이기 때문에 이건 정당성이 있는 거다, 국민도 원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놓고 한 거죠. 지금 보면 전수질 특검에 비해서 사이즈가 한 뭐 6배 뭐 이렇게 됩니다. 세 개 합치면은 수사기간도 거의 6달 되고요. 수사 대상도 뭐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망라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관련해가지고 고발이 들어온다든가 하다 보니까 이 인지가 되면은 그것도 다 할 수 있게 했고 또 계속 언론 브리핑하면서 공소 유지 권한도 지금 특검에서 갖고 가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거 170일인데 최장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고 끝나면 다시 뭐 검찰이 됐건 공수처가 됐건 다시 수사기관을 넘겨가지고 아마 할 건데 근데 참 이 검사가 지금 내란 특검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최상병 특검 20명씩입니다. 이런 많은 적도 없었고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계속 검찰 저거는 고쳐줄 수 없는 아주 잘못된 조직이다. 그래서 수사권 빼들고 기소청 내지 공소청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수사 모학으로 하면서 또 파견 검사는 120명을 받아요. 그러면 수사를 그래도 다른 수사기관보다는 검찰이 잘한다는 걸 깔고 들어간 거거든. 이건 뭐 상당히 무수인데 이게 나중에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에 대해서 뭐 분리를 해가지고 공청한다는데 거기다가 이게 과유불급인데 너무 몰아치게 되면은 통합이란 건 구두선에 그치고 결국은 사화 내지 도륙의 형태로 가서 나중에는 그러면 이 위헌정당 심판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예 그냥 상대 진영을 옛날에 카르타고 2차 전쟁 이후에 풀 다 뽑고 소금 뿌린 것처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다시는 농사 지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조홍천 의원님은 상대를 청산하는, 그러니까 상대를 조금 남겨두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차원의 특검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시는데, 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특검 때 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특검하다가 이제 그 조국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좀 중단된 사례가 있죠. 지금 내란 특검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한다는 것은 일단 이 다음 지방선거까지 몰고 가겠다. 이게 뭐 6개월이라 얘기하지만은 준비 기간 또 추가 이래 따지면은 다음 지방선거 코앞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지방선거도 장악을 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란의 정당, 그러니까 본인이 제출한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걸린다. 이것은 이제 기본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공범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으로는 출마를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고 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김건희 특검은 뭐 쭉쭉 명품 가방 뭐 도이치모터스 있지만 그 명태균 관련된 게 있죠. 이 정치인이 엄청나게 관련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끼리 얘기로 뭐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이준석은 뭐 명태균이 워낙 가까우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다고. 자, 그러면 그 명태균 관련되는 수사가 거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인이 불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소위 보수를 주장하고 있는, 표방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민낯이 다 나온다고요. 민낯이 다 나오면 그러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어요? 이제 판가리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너가 자체적으로 해체할래? 뭐 쉽게 말하면 누구 해체할래? 그렇지 않으면은 나한테 저항하지 않고 불종해서 그냥 따라올래?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행태 봐가지고는 저항하겠어요? 그냥 무릎 딱 꿇고 그냥 살려주십시오. 이래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누가 저항하겠어요? 저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특검이라는 게 뭐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 특검 때 봤잖아요. 쫙 읽잖아요. 브리핑 하잖아, 브리핑. 특검을 매일 브리핑 하다시피 하잖아요. 태블릿 PC도 뭐 종류가 3가지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보면 다 거짓말인데. 결국은 그런 사태로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국민의힘이 뭐 원내대표가 당대표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보면 저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야, 이 사람들이 아직도 판을 보는 거는 김문수 혼자 보고 있구나. 아직도 이 사람들이 판을 모르는구나. 특검 바로 그 다음날 특검 통과시켜가지고 오늘 특검법 다 통과시키고 자기 그 뭐죠? 선거법 문제도 그리고 대장동 문제도 다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알아서 이제 굴종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그냥 기는 거라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저항을 해. 그럼 결국 저항 못한다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민주당 독재 체제로 이재명 독재 체제로 독자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냥 너가 이제 신경 안 쓰게. 너 야당으로 인정도 안 한다 이제. 너 뭐 내란 같은 내란 공범으로 우리가 몰 수가 있는데 왜 내가 너를 인정하냐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조홍천 의원님 말대로 그래 갔을 때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이게 특검이 하나 두 개도 아니에요. 특검이 뭐 전술 특검 하나가 아니고 이게 뭐 특검이 동시에 벌어지면요 국민들 거의 다 넘어갑니다. 국민들 다 넘어가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특검 3개가 그냥 뭐 내란에 대한 종식을 위한 특검이 아니다. 이거는 동시에 특검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자기들이 봤을 때는 너 저항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따라와. 그 정도에 대한 경고다 이래 봐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120명씩 투입해가지고 중앙지검 검사가 한 200명 된다 그러대요. 그 200명의 과반이 넘는 120명을 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그냥 아예 그냥 청소해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항할 수 있어요? 저는 저항 못한다고 봐요. 지금 누가 저항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특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조인으로서 우리 조 의원님 생각에는 지금 내란은 이미 기소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나 사실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수사가 종결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이렇게 대규모 특검을 했을 때 과연 더 나올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수사 검사로 여러 사건 해보신 조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우선 최상병 같은 사건 같은 거는 현재 공수처에서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예. 근데 거기 뭐 인적 물적 자원이 미비하고 수사 경험도 좀 없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것 뿐이지 공수처에 지금 수사 중이고 내란 특검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은 어쨌든 비상계엄에 할 때 그때 직접 대국민 담화도 하고 해서 내란 수괴로 지금 우두머리로 지금 기소가 돼 있지만 지금 아마 그걸 더 볼 겁니다. 오늘 저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했는데 저 국무위원들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죠. 예.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거부권 행사하면 거기 마심닭하고 했는데 오늘 또 암소리 못하고 저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참 안 됐다 싶은데 한편으로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들이에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국무회의 때 뭐가 있었느냐 일단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게 뭐 지시사항을 종이를 줬다 안 줬다 뭐 멀리서 봤다 어쨌다 뭐 미리 알았다 몰랐다 안가에 가서 어쨌다 저쨌다 그게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들 그게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과연 이 비상계엄 발령이란 거를 미리 알았냐 몰랐냐 미리 알았다면 언제 알았냐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일을 했냐 이건 오히려 저 국무위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같으면은 뭐 당사로 가락했다가 뭐 의회로 국회로 오락했다가 뭐 왔다 갔다 몇 번 했다 저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자기는 원내대표실에 앉아가지고 뭐 본회의장도 안 올라갔다 의원식한테 의장한테 좀 밀어줄 수 없냐 이제 이런 걸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 군병력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뭐 체포할 수 있도록 시간 보려고 했는 거 아니냐 혹은 정족수 못 맞추게 하려고 했느냐 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다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 추경호만 그러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냐 해서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 이 뭐 통화 내역도 밝히고 문자도 밝히고 뭐 진술도 맞춰볼 거고 해서 과연 어떠냐 그리고 군 장성들 군인들은 어떠냐 경찰은 어떠냐 지금 기존 수사기관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수사기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라는 거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저거 불기소 잘못됐다. 명품백 제대로 수사 안 됐다. 뭐 건진법사 같은 것도 지금 뭐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다. 명태균 하다 말았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새로운 걸 발견을 못하면은 수사 동력이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를 무지하게 할 겁니다. 수사 내용을 계속 흘리면서 예, 그러면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제 카드라로 이제 막 흘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동력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건데 근데 참 대개 특검은요 야당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 혹은 아주 고관대자 그 여권 인사를 그렇죠. 수사할 때 예. 그러니까 경찰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드루킹 특검이 대표적이었죠. 뭐 다 그렇죠. 역대 특검은 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번 특검은 어쨌든 여당된 지 일주일 됐어요. 그 지금 수사기관들 지휘권은 현 여권에 있는 거죠. 현 이재명 정부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을 또 도입해가지고 기성 수사기관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거 이건 저는 처음 봤는데
이건 아마 그 여권의 강성 지지층들 거기는 이 뭐 특검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 이제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우리가 저 경찰 검찰 잘 움직여 가지고 공수처 잘 움직여 가지고 우리가 할게 라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성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 대표님은 지금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1심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 12.3 비상계엄을 법원이 내란이라고 인정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내란 특검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아닌가? 지금 법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내린 선거법조차도 네. 시간을 이제 무한 딜레이를 하고 딜레이해놓고 예. 대장동도 오늘 밀어놨잖아요.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재판 4가지 뭐 다 이제 그래 될 텐데 뭐 유추해 보면은 법원은 그냥 관성대로 가는 겁니다. 아 세월만 보낼 것이다. 내란으로 뭐 수사하다가 특검에서 내려오면은 다시 그걸 가지고 뭐 다시 특검에 대한 수사를 또 해가지고 재판을 넘기는데 법원은 저는 이미 이번 그 재판 연기를 보면서 법원은 이미 이제 이재명 말대로 간다. 이게 이제 불행한데 법관들이 그래까지 가면 되느냐? 저는 제일 후진국들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법원은 조금 목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말하기도 전에 이미 누워버린 거. 바람이 불기도 전에 지금 바람이 누웠습니다. 불기도 전에 뭐 갈대같이 누워버렸잖아요. 거기 지금은 제가 법원을 하나는 이제 뭐 저희들 대법원에서 유감 표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법원에 기대할 수 없다. 6개월 동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놔둬야 돼요. 저거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얘기하면은 또 얘기한다고 건다고. 한번 보세요. 이제 방송 이제 금요일 다 들어올 거요. 이제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내란 특검에 반대한 사람. 이래가지고 내란 옹호가 나와요. 예. 동조 옹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저도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봐가지고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이 없는데 뭐 조홍천 의원이나 저나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싸워야 되잖아. 그 싸우는 거를 싸울 수 있겠어요? 지금 뭐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이참에 그냥 어차피 내란 수사 들어가고 김건희 수사 들어가면 국민의힘 무너집니다.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 관련된 사람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이미 그럴 파에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국민의힘이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된다. 예상을 해보면은 자 문재인 때 예상해보고 자 이재명 그 지금의 상황에서 예상을 해보면 이거는 끝없이 갈 것 같다고요. 그럼 끝없이 가면은 지방선거 뭐 총선 이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란 공범당으로 분명히 갑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또 강성 지지자들이 그러면은 위헌정당 신청 바로 들어옵니다. 그럼 위헌정당 신청 돌았을 때 그러면 그 위헌정당에 대한 재판을 누가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예요. 자 내란 공범들이 나오고 자기들 말대로 내란 우두머리가 나오고 내란 공범들이 나오고 내란 동조자가 나오고 내란 옹호자가 나오면은 이제 숙대밭이 되잖아요. 그때 툭 올려가 그러면은 뭐 국민의힘을 살려둘까 말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조원진 대표님 아주 비관적이신데 우리 법조인이신 조홍천 의원님께서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하긴 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지기현 부장판사는 좀 다른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런 뭐 예측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조 대표님 아주 비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내란 지금 1심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재판의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냥 하세월 보내고 특검 결과가 나와서 마구잡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조 의원님 생각.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계속합니다. 다만 이제 공소유지를 특검에서 맡게 돼 있기 때문에 뭐 특검 검사가 가지고 직접 관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이 하면서 그 보고만 받고 뭐 이거는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참견을 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는 가는데 저는 내란 우두머리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내란죄라는 건 헌법 87조에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이제 내란이죠. 그럼 국헌 문란은 뭐냐?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을 강압에 의해 가지고 전복시키거나 그 기능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군부대와 경찰로 이렇게 막고 군부대 동원하고 한 게 폭동이냐? 여긴 광의의 폭동이기 때문에 되지 싶고 국헌문란의 헌법기관이거든요. 국회도 헌법기관, 또 선관위도 헌법기관. 네. 그거를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불가능하게 돼야 되냐? 안 그러면 그럴 위험만 있어도 되냐? 판례는 그럴 위험만 있어도 된다. 시도만 하여도 그것은 내란이다. 예, 그런 네.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은 된다. 예, 이게 뭐 결과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위헌범이에요. 구체적 위헌범인데 그래서 그 판례에 의하면은 이건 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은 못하고 그래서 뭐 내란 어쩌고 아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보도된 게 다 맞다면은 네. 그게 내란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싶은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럼 아까 조 대표님께서 뭐 지금 심지어 언론에서 내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까지 뭐 동조범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 이런 분들이 내란을 적어도 방조를 하였다면 동조범으로 그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 예. 근데 뭐 네. 방송 나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킬 거를 찬양하고 뭐 주장하고 하는 거. 근데 이건 앞으로 될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작년 12월 3일 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끝난 거기 네.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온당타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동조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상관이 없는 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건 다만 뭐 수사기관 또 재판기관까지 와 그때 그날 당일날 왜 그때 정말 사람들 보냈어 뭐 그때 왜 회의 소집했어 직위원 같으면 왜 너 석방시켜줬어 뭐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사는 결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기성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정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워낙 이걸 키웠습니다. 규모나 기간을. 이게 법사위 통과했던 것보다 본회의 오면서 수정안이 붙어가지고 훨씬 더 커졌어요. 어차피 국민의힘은 빠져나갈 거니까 그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한 겁니다. 너무 키웠죠. 근데 이 특검이건 뭐건 이 국가기관은 뭐라도 한 개 만들면 자기 정식 본능이 있어요. 뭘 자꾸 키워야 돼. 그 일거리를 자꾸 찾아요. 그 뭐 자꾸 쑤시고 댕길 건데 근데 이래 가지고는 지금 흔히들 우리나라가 양극화됐고 완전히 분열됐고 뭐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고 세대별로 뭐 빈부별로 뭐 정말 양극단으로 지금 갈라져 있다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하고 싶으면은 결대로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결대로 안 되지 싶어요. 너무 커요. 사이즈가. 특검 3대 특검의 이 영향이 아니 사이즈가 너무 크다. 뭐 규모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수사 대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칙들 예를 들어 뭐 관련 인지 다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커요.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1호 법안이 3대 특검 법안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실 취임하시자마자 경제를 살리겠다고 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칼을 갖고
좀 휘두르겠다는 아니, 의도가 경제- 더 많으신 것 경제 같아요. 살리는 거는 뭐 쇼를 한 거죠. 아, 쇼다. 그냥 네.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비상경제 TF도 만들고 뭐 3일 동안 목매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려고 그러고 답답하니까 또 뭐 참석 어디 그 뭐 참석한다고 떠들고 자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그 기조로 갔는데 3대 특검은 그래도 한 달은 좀 미뤘다 하지. 급한 바로 거죠. 일주일 만에. 급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50%가 안 됐잖아요. 자기들은 한 55% 이상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근데 결국 아까 조홍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내란 특검 60명에 김건희 특검 40명에 최상병 특검 20명, 120명이잖아요. 돈을 6개월 동안 400억을 400억, 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요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120명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없던 태블릿 PC도 만들어내고 그 전에 그 묵시적 청탁이라고 그 용어까지 만들어내던 특검인데 못할 일이 없다 저는 그래 봐요. 그때 특검하고 이 특검 또 다른 특검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좋아. 그래서 120명 특검을 6개월 동안 한번 해봐. 그리고 400억 돈을 써서 또 연장 또 다른 건이 생기면 또 해야 돼요. 그럼 이거 특검이 3대 특검으로 끝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그러면은 그 막다른 길은 결국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지죠. 왜 특검하다 보면요 사회가 쪼그라듭니다. 위축되고. 예. 생각이 쪼그라들어요. 맨날 특검 없던 TV를 PC 들고 나오듯이 뭐 들고 나가 또 들고 뭐 들고 나오면 그 경제에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에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한 6개월 볼 거예요. 그럼 경제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 대통령이 되고 민생 대통령이 되고 통합의 대통령이 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래 지금 특검을 저렇게 광범위하게 열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정치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50%의 반대쪽에 목소리가 있어도 자기는 자기 길 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인사 안 보세요, 인사. 지금 미국하고 무슨 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안보에 대한 걱정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금의 3대 특검 법안 통과부터 해서 지금 하는 행위 일주일 동안 하는 행위를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자기 갈 길 그냥 가겠구나. 그러다 보면요. 그 바꾸고 안 돼. 빼기 안 되는 거야. 그냥 관성에서 계속 갑니다. 그래 되면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그래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은 결국 국민들만 힘들어지는구나. 또 그때 부동산은 어디 가고 물가는 어디 가고 관세 문제는 어떻게 되고 그거 걱정할 상황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아니 언론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져요. 네. 경제 문제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 특검에만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본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한쪽에 오른쪽에 길은 더욱더 문을 닫아버린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3대 특검에 대한 두 분 의원님의 깊은 우려를 저희가 들었습니다.